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하나하나씩 그냥 뭐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뭐 회계라는 거 뭐냐니까 뭐 일정한 경제 주체, 기업이 되겠죠. 경제적 사건을 체계적으로 인식, 측정, 분류, 요약해서 그 결과를 해석, 보고하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뭐 일단 다양한 이해관계자 이런 내용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도 회계의 의가 되겠죠. 회계의 기능입니다. 인식, 측정, 그 다음에 기록, 처리, 그 다음에 전달 기능,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결국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회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죠. 목적은 뭡니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정보 이용자는 뭐 상당히 많죠. 뭐 투자자, 뭐 채권자, 정부, 경영자, 종업원, 기타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고,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현금 흐름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수탁 책임의 보고, 이런 것들이 재무회계의 사회적 기능이 될 것이다. 자, 회계의 분류는 보통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만 분류를 합니다. 세무회계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요 오른쪽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어떤 주축이 되는 재무회계나 관리회계의 어떤 벗어나서, 세무회계는 사실 세법이죠, 세법. 그 다음에 회계감사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감사를 하는 것이고, 사실 뭐 우리가 그 시간 과정은 중급회계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 중급까지는 아니고, 사실 회계원리에서 조금 발전한 단계 내지는 회계원리에 유사한 단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부를 또 편입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제대로 된 중급 회계, 고급 회계, 회계이론 그런 부분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관리회계 측면에서는 이제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 원가회계라는 것은 결국에 제품의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죠. 회계정보 시스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전산회계라는 것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전산회계. 자, 이제 회계의 순환을 한번 보죠. 거래, 식별, 측정, 그 다음에 분계를 하죠. 이제 분계장, 보조기 입장, 전표 입력, 그 다음에 전기, 원장, 보조 원장,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리전, 즉 정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은 수정전 시산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시산표가 나오면 수정 분계를 통해서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산표는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고, 마감 분계를 통해서 2월 시산표가 작성이 되고, 역분계 선택적이라고 되어 있죠. 차기로 2월이 된다. 자, 뭐 회계의 의사결정 목적은, 자, 의사결정 유용성, 회계 공준, 그 다음에 뭐 질적 속성, 뭐 목적적 합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재무제표 요소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각 항목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이익, 그 다음에 회계기준은 갭,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그 다음에 국제회계기준은 IFRS를 적용하면 되겠죠. 자, 질적 속성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목적, 신뢰성, 목적적 합성, 신뢰성의 하부 속성, 그리고 목적적 합성의 하부 속성, 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 자, 봤던 거니까 빨리 넘어가죠. 효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겠죠, 당연히. 제약 조건이 되겠다. 효익과 비용이, 그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가봅니다. 통화 및 통화 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은 모두 별도의 거래 비용 없이 현금화가 가능하고 마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성질은 차이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될지라도 보고용 재무상태 표에는 이들 계정의 금액을 모두 합계를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현금 계정은 당연히 통화 및 통화 대용증권의 수익과 지출을 기록하는 계정이죠. 현금 과부족 계정입니다. 현금의 실제액과 장부상의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설정한 임시 계정이다. 당좌예금 계정, 당좌예금의 예입과 인출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예금을 인출할 때에는 수표를 발행해야 되고, 당좌차월 같은 경우는 이것이 차입금이다, 단기 차입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 이런 부분들은 예금의 이자율이 낮고 별다른 거래 비용 없이
자유롭게 예입과 인출이 가능한 예금은 예금의 종류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기장하고 대차 대조표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자, 단기금융상품에 관한 기장입니다.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등으로 만기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인데, 자, 정기예금 뭐 알죠?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 뭐 1억이다, 뭐 5천이다, 이렇게 예입을 하고, 만기일에 있어가지고 그 원금, 이자 찾는 예금이죠. 정기적금은 뭐 말 그대로 매월 또는 매일 정해진 금액을 예입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찾아 목돈을 마련하는 예금입니다. 그 밖의 예금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저축성 예금 등 각종 예금과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특정 예금은 각각 성질에 따라서 기업 내부적으로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기입하더라도 보고시 재무상태표에는 단기금융상품의 과목으로 표시가 된다. 자, 그래서 단기금융상품은 뭐 각종 예금, CMA, CP, RP, 표지엄, CD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약자로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CMA, 자산관리구자죠.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건데 종합금융회사에서 고객이 맡긴 예금을 CP, 기업어음이나 단기국공채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 될 것이고, 기업어음, 위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죠. CP, 우량기업이 발행하는 융통어음으로 기업이 단기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을 하면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고객에게 대파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는 것이다. 표지어음, 그 다음에 CD, 양도성 예금 증서, 정기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단기 채권입니다. 이게 대차대조표, 뭐 재무상태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단기금융상품의 기장은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것도 단기금융상품으로 합산하여 기재를 합니다. 자, 이러한 단기금융상품에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자 수익 계정으로 넣어주면 되고, 장기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이 넘는 금융상품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시고, 유가증권에 관한 기장입니다. 기업이 여유자금을 단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성 있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기입하는 계정이다. 그래서 유가증권도 자산이니까 구입한다. 이게 재비용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취득원가를 잡을 때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입액 여기 차변에 들어가야 되겠고, 처분액은 장부가액이 되겠죠. 자, 여기서 구입액, 처분액, 차감하면 뭡니까? 유가증권 잔액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유가증권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가증권을 보게 되면 채무증권, 만기 보유 의도가 있냐, 만기 보유 능력이 있냐, 그렇다 한다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한다면 뭐냐, 단기 매매 차익이 목적이냐, 그렇다 한다면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 매매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는다 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 내지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유가증권의 소유로 인한 수익 처리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자를 수취한 경우엔 이자 수익 계정에 기입을 하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취한 경우에는 배당금 수익 계정에 기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상승, 하락에 있어가지고 상승을 했을 때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하락을 했을 때는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때 공정가액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시가의 개념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봤었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타임 발행 당좌 수표하고 은행 자기압 수표 같은 경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단기매매증권, 이 부분은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입한 상장 주식, 이걸 단기매매증권이라 하죠. 받으럼, 상품 대금으로 받은 거래처 발행의 약소금, 이런 것들이죠. 자,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되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했을 때는 평가 이익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기타 이 평가 이익이 나오게 되면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으로 잡으셔야 되겠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이걸 단기 손익으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채권과 채무로 갑니다. 채권과 채무. 자, 이건 뭐 상품 매매와 관련된 채권 채무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그 다음에 외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는 기타 채권, 기타 채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이런 것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채무는 단기 차익금, 미지급금, 선수금, 가수금, 예수금 등이 있습니다. 자,
자, 외상매출금 뭐 이렇게 임명 계정을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통제 계정을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상거래와 보조부 기입해서 통제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나오질 않으니까 거래처별 외상거래의 내용을 기입하기 위해서 매출처 원장과 매입처 원장이라는 보조부를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용카드 예한 판매입니다. 판매일에 입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금 매출, 그 다음에 판매일로부터 일정 기일 후에 입금되는 경우는 외상 매출이 되겠죠. 뭐 카드회사 수수료는 판관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음거래의 채권과 채무입니다. 받을 어음 계정입니다. 어음에 대한 채권의 발생과 소멸을 기입하는 계정이고, 지급어음 계정은 어음에 대한 채무의 발생과 소멸을 기입하는 계정이고,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뭐 분개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음의 배석, 대금 추심무임 배서가 나오는데, 금융기관 등의 어음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배서하는 것으로 어음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수료만 분개하고 어음대금 입금 시 어음채권을 소멸시킨다는 얘기입니다.